막내 아들 정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오늘따라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상주석 맨 끝에 앉아 있었다. 첫째 형, 둘째 형, 누나, 그리고 나. 사남매였다. 아니, 사남매인 줄 알았다. 변호사가 들어왔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유언장 낭독하겠습니다. 가족들이 긴장했다. 형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나는 핸드백을 꽉 쥐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다.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고인 정태수님의 유언입니다.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다. 첫째 아들 정민호에게 강남 아파트와 현금 12억.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다. 둘째 아들 정민준에게 분당 오피스텔과 현금 10억. 둘째 형이 입꼬리를 올렸다. 딸 정민지에게 용인 주택과 현금 8억. 누나가 한숨을 쉬었다. 안도하는 숨이었다. 막내 아들 정민수에게는 내 차례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을 부모님 곁에서 살았다. 형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다. 나만 집에 남아 부모님을 모셨다. 막내 아들 정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귓속이 멍했다. 변호사가 다시 읽었다. 막내 아들 정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영원 한 푼도 없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형들이 나를 봤다.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다. 누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게 무슨... 내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가 서류를 덮고 말했다. 유언장은 이상입니다.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첫째 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에게 악수를 청했다. 둘째 형도 따라 일어났다. 민수야. 누나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아빠 뜻이 그러시니까. 뜻? 무슨 뜻? 조문객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막내는 왜 못 봤는데? 뭔가 있나 보지.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귀가 다 들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장례식이 끝났다. 3일장이었다. 발인 차량이 떠났다. 화장터로 가는 길이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남았다. 빈 장례식장을 혼자 정리했다. 형들은 먼저 갔다. 먼저 갈게. 회사 일이 있어서. 나도 애들 봐야 해. 민수야, 나중에 봐. 다들 바빴다. 나만 한가했다. 의자를 정리했다. 조화를 치웠다. 바닥을 쓸었다.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혼자 일했다. 아버지, 영정 사진을 마주했다. 왜 그러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저 날 보고만 계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30년이었다. 나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곳은 중소기업 경리였다. 월급 240만 원.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 용돈 드리기엔 충분했다. 형들은 달랐다. 첫째 형은 대기업 임원이었다. 연봉 억대였다. 하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제가 뭐 해드릴까요? 괜찮아. 내 형이 다 해준다. 형이 뭘 해줬는지 모르겠다. 명절 때 오는 게 다였다. 그것도 오후에 와서 저녁 전에 갔다. 30분 얼굴 보고 가는 게 전부였다. 둘째 형은 사업가였다. 잘 나갔다. 수입차를 몰고 다녔다. 하지만 부모님 병원 모시는 건 항상 나였다. 형,
아버지 검진 날인데 같이 갈래요? 야, 나 바빠. 내가 좀 해. 늘 바쁘지만 골프 칠 시간은 있었다. 해외여행 갈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 병원 갈 시간은 없었다. 누나도 변명은 늘 비슷했다. 오늘은 애들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못 가. 하지만 그건 이유가 아니었다. 부모님 생신일을 조정할 수 없는 건 누나도 알았다. 그저 누나는 바쁜 일정을 핑계 삼아 부모님 챙기는 일을 나에게 미뤘을 뿐이다. 다들 핑계였다. 다 알았다. 귀찮았던 거다. 나는 달랐다. 결혼도 안 했고 연애할 시간도 없었다. 부모님 모시느라 바빴으니까. 아버지가 당뇨 진단 받으셨을 때 매일 아침 혈당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 맞는 거 도와드렸다. 식단 관리도 해드리고 할 게 많았다. 어머니 무릎 수술하셨을 때는 3개월간 병원 모셨다. 재활 운동 같이 했다. 휠체어도 밀어 산책시켜드렸다. 형들은 문병 한 번 왔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왔다가 30분 만에 가는 사람들이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전 가볼게요. 회사 일이 바쁘네요. 늘 그랬다. 바쁘다는 핑계.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 나만 집에 남았다. 40대 중반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자식들도 있다. 친구가 말한다. 민수야, 너는 언제 결혼해? 글쎄, 나랑 인연인 사람이 없나 봐. 인연이 없는 게 아니었다. 소개팅도 나갔었다. 소개팅하는 분이 말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네. 아직도요? 네. 나를 한심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 이후로 2번째 만남은 없었다. 40이 되고 결혼은 자연스럽게 포기했다. 나에겐 부모님이 더 중요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그러셨다. 우리 때문에 결혼 못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웃으며 대답했다. 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당연히 괜찮지 않았다. 외로워 밤마다 혼자 술 마셨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다. 부모님이 행복해 하셨으니까. 우리 막내가 최고야.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형들은 다 떠났는데 넌 남아줬어. 그 말이 듣기 좋았고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2년 전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말기 진단받고 6개월 시한부였다. 나는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형들은 한 달에 한 번 왔다. 그것도 30분만 보고 간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래, 왔구나. 많이 편찮으시죠? 괜찮아. 잠깐 얼굴만 보러 왔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회사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늘 핑계였다. 어머니 마지막 6개월 나만 곁에 있다. 밤새 간병하고 진통제 드리고 아프신 모습이 보이면 손 잡아드렸다. 민수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고맙다. 시한부 엄마를 보고 눈물이 났다. 엄마, 괜찮아요. 넌 착해. 어머니가 웃으셨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날 새벽 3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 혼자 지켜봤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형들에게 전화했다. 형, 엄마 돌아가셨어요. 뭐, 지금? 네. 알았어. 지금 갈게. 2시간 후에 왔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민수야, 수고했어. 첫째 형이 내 어깨를 툭 쳤다. 네. 장례식은 3일장이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형들은 조문객 맞이했다. 어머니 생전에 효자셨죠? 조문객이 형에게 말했다. 아이고, 뭐려. 당연히 아들인데 효자죠.
형이 겸손하게 웃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웃기는 소리였다. 형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다였다. 장례식이 끝나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다. 엄마, 편히 쉬세요. 나는 매주 찾아갔다. 형들은 49제 때 한 번 왔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아버지 혼자 남으셨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형들이 말했다. 민수야, 아버지 모시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우리가 돈은 보탤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돈은 보태지 않았다. 말뿐이었다. 아버지는 다행히도 건강하셨다. 산책 좋아하셔서 나는 매일 저녁같이 걸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나 때문에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인생을. 아버지, 전 행복해요. 거짓말이었다. 행복하진 않았다. 외로웠다. 45. 결혼도 못했다. 친구들은 다 애 키우고 있었다. 나는 노부모 모시고 있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경색이었다. 응급실로 달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수술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손이 떨린 상태로 서명했다. 형들에게 바로 연락했다. 형,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뭐, 어디? 서울대병원이요. 알았어, 갈게. 1시간 후에 왔다. 수술은 이미 시작된 뒤였다. 어떻게 된 거야? 첫째 형이 물었다. 뇌경색이래요. 심각해? 수술 중이에요. 복도에서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재활 치료하셔야 합니다. 6개월 정도. 형들이 간병을 쓰자고 했다. 우리가 돈 낼게. 하지만 아버지 성격에 낯선 사람이 간병하는 걸 받아들이실 리 없었다. 평생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사신 분이었다. 결국 내가 간병할 수밖에 없었다. 재활치료 매일 모시고 물리치료 받으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다. 집에서도 운동 도와드렸다. 형들은 한 달에 한 번 왔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민수가 잘 모시나 봐요. 그래, 잘해준다. 칭찬이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형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3개월이 지났다. 아버지는 많이 좋아지고 있었다. 지팡이 없이도 걸으셨다. 민수야. 네, 아버지. 고맙다. 아니에요. 까다로운 나 때문에 너 혼자 고생이 많다. 괜찮아요. 아버지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 말씀하고 싶은 듯 했다. 하지만 참으셨다. 아버지,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다. 없어. 그날 밤,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다. 문틈으로 봤다. 아버지가 뭔가 쓰고 계셨다. 서류 같았다.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이거 변호사한테 전해줘. 뭔데요? 유언장이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만약을 위해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나도 알아. 근데 준비는 해야지.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봉투를 전달했다. 아버지 유언장이에요. 변호사가 받았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찝찝했다. 유언장. 재산 분배. 형들은 많이 받겠지.
나는 글쎄, 많이 받진 못해도 조금은 받겠지. 아파트라도 하나. 아니면 현금. 얼마라도. 기대는 안 했다. 하지만 조금은 생각했다. 30년을 모셨는데 아무것도 없진 않겠지. 3개월 후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다. 이번엔 심근경색이었다. 응급실에 또 달려갔다. 의사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돌아가셨다. 형들에게 전화했다. 형, 아버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알았어. 지금 간다. 장례식장, 3일장, 조문객. 똑같았다. 그리고 유언장 낭독 마지막 부분. 막내 아들 정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영원. 돌아왔다. 빈집이었다. 아버지도 안 계셨다. 어머니도 안 계셨다. 혼자였다. 소파에 앉았다. 멍하니 천장을 봤다. 왜 나만 못 받는 거지? 형들은 억대씩 받았다. 누나도 받았다. 나는 영원. 30년을 모시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뒀고 병원 있을 때마다 간병했는데 눈물이 나고 억울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첫째 형이었다. 민수야. 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왜요? 가족회의 해야지. 재산 정리. 네. 전화를 끊었다. 재산 정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영혼인데. 하지만 가야 했다. 가족이니까. 다음 날 첫째 형 집에 갔다. 강남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였다. 50평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형수가 나왔다. 어서 와요. 웃으며 반겼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에 형들이 앉아 있었다. 둘째 형, 누나. 다 왔었다. 앉아. 첫째 형이 소파를 가리켰다. 앉았다. 탁자 위에 서류가 있었다. 재산 목록이었다. 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 첫째 형이 말했다. 부동산만 40억이야. 현금이 30억. 주식이 10억. 총 80억. 엄청난 돈이었다. 유언대로 나눠야지. 첫째 형이 말했다. 둘째는 10억 받는 거고 나는 12억. 첫째 형이 웃었다. 민지는 8억.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가 나를 봤다. 민수는 말을 흐렸다. 영원이지. 내가 먼저 말했다. 알아요. 미안하다. 첫째 형이 말했다. 근데 아버지 뜻이니까. 뜻이 뭔데요? 처음으로 물었다. 왜 저만 못 받는 거예요? 그건 형이 말을 더듬었다. 우리도 모르겠어. 30년을 모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형들은 뭐 했어요? 민수야. 둘째 형이 끼어들었다. 우리도 바빴어. 회사 일도 있고. 바빴으면 돈이라도 보내시지. 보냈어.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요? 웃음이 나왔다. 그게 효도예요? 야, 민수야. 첫째 형이 목소리를 높였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묻는 거예요. 나도 목소리를 높였다. 왜 저만 영혼이냐고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내가 그랬냐, 아버지가 그러셨어. 누나가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요? 너한테는 안 준다고.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 언제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일주일 전. 그때 아버지 의식이 또렷하셨다. 왜 그러셨대요? 모르겠어. 그냥 너한테는 안 준다고만. 이해할 수 없었다. 민수야. 첫째 형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좀 챙겨줄게. 필요 없어요. 일어났다. 민수야, 어디가? 집에요. 야, 민수야.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밖으로 나왔다. 강남거리.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바빠 보였다. 이 거리에 나만 멈춰 있는 기분. 지하철을 타 사람들 틈에 서 있었다. 옆자리 젊은 엄마가 애한테 말했다. 효도해야 해. 알았지? 네. 효도. 웃기는 소리였다. 효도하면 뭐해? 결국 버림받는데.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텅 빈 거실. 부모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영정 사진이었다. 아버지. 사진을 봤다. 왜 그러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형한테서 문자가 왔다. 민수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답장 안 하고 며칠이 지났다. 형들한테서 연락이 계속 와도 다 무시했다. 일주일 후 누나가 집에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민수야. 누나였다. 얘기 좀 하자.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와서 앉았다. 민수야, 우리 미안해. 됐어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누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했어. 알아요. 근데 민수야. 누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뭔데요? 우리가 모았어. 오빠들이랑 나랑. 봉투를 밀었다. 3천만 원 있어. 3천만 원? 각자 1,000만 원씩 낸 거였다. 필요 없어요. 민수야, 받아. 우리 마음이야. 누나. 나는 봉투를 다시 밀었다.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이유요.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아버지가 저한테만 안 주셨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요. 누나가 입술을 깨물었다. 민수야. 말해주세요. 누나도 뭔가 아는 거 있죠? 아니야. 거짓말. 누나가 고개를 숙였다. 누나, 제발이요. 한참을 침묵하던 누나가 입을 열었다. 민수야, 너.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유품 정리해봤어? 유품이요? 응. 엄마 방. 아직이요. 한번 봐봐. 누나가 일어섰다. 거기 뭔가 있을 거야. 뭐가요? 나도 확실하진 않아. 누나가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냥 느낌이야. 엄마가 뭔가 숨기셨던 것 같아. 누나. 문이 닫혔다. 누나가 떠났다. 나는 어머니 방으로 갔다. 2년 전 돌아가신 후 그대로였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침대, 옷장, 화장대. 다 그대로였다. 어디부터 봐야 하지? 옷장을 열었다. 어머니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하나씩 꺼냈다. 주머니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서랍을 열었더니 속옷, 양말, 손수건들. 제일 아래 서랍은 무거웠다. 열었다. 상자가 하나 있었다. 나무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꺼냈다. 흔들어 봤다.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났다. 자물쇠를 땄다. 드라이버로 비틀었다. 딱 열렸다. 뚜껑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다. 봉투가 누렇게 발에 있었다. 제일 위에 있는 편지를 꺼냈다.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미선에게. 어머니 이름이었다. 어머니 이름은 정미선이었다. 김미선? 편지를 꺼냈다. 필체가 낯설었다. 미선아, 보고 싶다. 우리 아들은 잘 크고 있니?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 꼭 데리러 갈게.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마이너스 준혁 마이너스. 준혁? 누구지? 다른 편지를 꺼냈다. 미선아,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사업이 잘 안 풀렸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마이너스 준영 마이너스. 아들. 편지 속 아들이 누구지? 다음 편지. 미선아, 마지막 편지야. 나 이제 연락 못할 것 같아. 사업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들이 찾아다녀. 너한테 피해 갈까봐 연락 끊는다. 미안해. 우리 아들 잘 키워줘. 내가 못난 아빠라고 전해줘. 사랑한다. 마이너스 준영 마이너스. 손이 떨렸다. 편지 날짜를 봤다. 1979년 6월 15일. 1979년. 나는 1980년생이었다. 계산이 맞았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였다. 상자 바닥을 뒤졌다.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남자였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둘이 웃고 있었다. 뒤를 봤다. 1978년. 준혁, 미선. 사진 속 남자. 낯설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다른 사진도 있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옆에 그 남자. 뒤에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100일. 1980년 6월. 나였다. 내 100일 사진이었다. 근데 옆에 있는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상자를 다 뒤졌다. 서류 하나가 나왔다. 출생신고서. 낡았다. 펼쳤다. 아이 이름 정민수. 생년월일 1980년 3월 15일. 아버지 김준혁. 어머니 김미선. 아버지가 김준혁? 나의 아버지 이름은 정태수였다. 출생신고서 옆에 다른 서류가 있었다. 호적정리 서류. 김민수를 정민수로 개명함. 양부 정태수. 양부. 입양이었다. 나는 정태수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봤다. 서류도 다시 봤다. 전부 진짜였다. 나는 정태수의 아들이 아니었다. 김준혁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재혼이었다. 나를 데리고 정태수와 재혼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만 유산을 안 준 거였다. 친아들이 아니니까.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30년을 아들로 살아왔고 아버지라고 불렀다. 효도와 간병을 했다. 근데 나는 아들이 아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첫째 형한테 전화했다. 민수야. 형? 왜? 무슨 일이야? 형은 알고 있었어요? 뭘? 제가 양자라는 거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형?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알고 있었단 얘기네요. 민수야.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응. 나를 가족들이 속였다는 게. 화가 나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민수야, 만나서 얘기하자.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소파에 앉았다. 허탈했다.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 형들도 알았다. 누나도 알았다.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알았고 나만 몰랐던 바보가 된 거다. 45년을 정민수로 살았다. 근데 나는 김민수였다. 진짜 아버지는 김준혁?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편지 날짜가 1979년. 45년 전이었다.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찾아서 뭐하지? 나를 버린 사람인데. 어머니는 왜 말 안 하셨을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 민수야, 사실은 그런 말 한 번 없었다. 형들은 왜 말 안 했을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눈치 못 챘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차별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명절 때 세배하면 형들은 10만 원씩 받았다.
나는 5만 원 넌 막내니까. 또 심부름은 나만 시켰다. 이유가 그게 아니었다. 대학 등록금도 형들은 다 대줬다. 나는 반만. 내가 장학금 받잖아. 장학금 받는다고 반만 주나? 차이가 있었다. 늘 있었다. 나만 몰랐다. 그 이유를 이제 알았다. 양자니까. 친아들이 아니니까. 눈물이 났다. 왜 나를 데려온 거야? 버릴 거면 차라리 보육원에 보내던가, 다른 집에 입양 보내던가, 왜 데려와서 아들처럼 키우고, 마지막에 이렇게 버려. 유산 영원. 그게 답이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이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누나였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민수야, 알았구나. 미안해. 우리가 말했어야 했는데. 말했으면 뭐해.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나는 여전히 양자고, 친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유산은 영원이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짜 아버지를 찾아야 하나? 김준혁.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나? 정민수로. 에이, 모르겠다. 너무 피곤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혼자 텅 빈 집에서 나는 정민수인지 김민수인지 누군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소파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뻐근했다.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32개. 다 형들이었다. 민수야, 전화 좀 받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민수야, 제발. 읽지 않았다.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찬물에 얼굴을 담가 세수를 하고 나왔다. 거실에 가다가 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어젯밤 그대로였다. 상자가 바닥에 있었다. 편지들이 흩어져 있는 게 보여. 주워 담아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김준혁. 진짜 아버지 찾아야 할까? 편지 속 주소를 봤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3-45. 45년 전 주소였다. 지금도 거기 있을까? 아니, 살아있기나 할까? 계산해봤다. 편지 날짜가 1979년. 그때 나이가 어머니가 25이었으니 준혁도 비슷했을 것이다. 지금이면 일은 살아있을 수도 있다. 찾아볼까? 망설여졌다. 찾아서 뭐하지? 나를 버린 사람인데 만나서 뭐라고 하지? 안녕하세요. 전 당신 아들이에요? 우스웠다. 하지만 궁금했다. 왜 버렸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생각이나 했는지. 핸드폰을 들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다. 김준혁 부산. 수백 개가 나왔다. 흔한 이름이었다. 특정할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주민센터? 아니다. 개인정보라 안 알려줄 것이다. 탐정? 돈이 든다. 고민하다가 사람 찾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사람 찾습니다. 이름 김준혁. 1979년 부산시 동구 초량동 거주. 현재 70세 전후.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연락처를 남겼다. 올리고 나니 허탈했다. 이게 될까? 점심때가 되니 배가 고팠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2개를 사왔다. 집에 돌아와 먹어봤지만 맛이 없었다. 그냥 씹지도 않고 삼키는 기분이었다. 오후가 되자 할 일이 없었다. 회사는 그만뒀다.
아버지 간병하느라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45살 쉽지 않은 나이였다. 이력서를 꺼내보니 업데이트해야 했다. 경력 사항을 적었다. 격리 15년. 최종 직급 대리. 나의 이력서는 초라했다. 나이 많은 대리.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한숨이 나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김준혁 씨 찾으시는 분이세요? 심장이 뛰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초량동 통장인데요. 게시글 봤어요. 아, 네. 김준혁 씨 아세요? 글쎄요. 예전에 그 동네 살았던 김준혁 씨가 있긴 한데 지금은요? 이사 가셨어요. 한 20년 전에. 어디로요?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아드님이 그 동네 살아요. 아들이요? 네. 김동현 씨. 지금도 초량동 살아요. 김동현. 내 이복 형제였다.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 제발이요. 급한 일이에요. 잠시 망설이던 통장이 말했다. 초량동 성당 옆 슈퍼 아시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슈퍼 주인이에요. 김동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손이 떨렸다. 드디어 찾았다. 김준혁의 아들. 그리고 내 형. 부산으로 가야 했다. 가방을 챙겼다. 지갑, 핸드폰, 충전기. 필요한 것만 넣고 현관문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부산행 KTX 표를 끊고 승강장으로 올라갔다. 2시간 30분.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몇 시간이 지나자 열차는 부산역에 도착했고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다. 나는 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초량동 성당으로 가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고 약 20분 뒤 성당 앞에 다다랐다. 차가 멈추자마자 내렸다. 바로 옆으로 작은 슈퍼 하나가 보였다. 낡은 간판에는 초량 슈퍼라고 적혀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카운터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4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인사했다. 얼굴을 봤다. 낯설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다. 저기요. 네. 혹시 김동현 씨세요?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하지? 저 김준혁 씨 아들 찾아왔는데요. 동현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할 말이 있어서요. 동현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누구신데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네. 김준혁 씨 아들이요. 동현이 일어섰다. 뭔 소리예요? 장난해요? 아니에요. 편지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편지를 건넸다. 동현이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요. 어머니가 누군데요? 김미선이요. 동현이 뒤로 물러섰다. 미선 씨, 알고 있었다. 들어는 봤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젊었을 때 사랑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게 우리 엄마예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목소리가 잠겼다.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 찾았어요. 동현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형제가 있었다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동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요양원이요.
치매요. 5년 전부터 가슴이 철렁했다. 어느 요양원이요? 여기서 10분 거리요. 지금 갈 수 있어요? 동현이 시계를 봤다. 면회 시간은 지났는데. 제발이요. 동현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슈퍼 문을 닫았다. 동현의 차를 탔다. 10분을 달렸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해맞이 요양원이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요. 동현이 말했다.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가 길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203호 앞에 섰다. 동현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 침대에 노인이 누워 계셨다. 마른 몸이었다. 눈을 감고 계셨다.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이었다. 누구? 목소리가 작았다. 저예요, 동현이요. 동현? 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옆으로 갔다. 노인을 봤다. 얼굴이 야위었다. 주름이 깊었다. 하얀 머리카락. 사진 속 젊은 남자와는 달랐다. 45년의 세월이었다. 아버지. 불러봤다. 노인이 나를 바라봤다. 누구? 저 민수예요. 김민수?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내 얼굴을 살폈다. 민수? 그 표정에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들이었으니까. 그때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분 미선 씨 아들이래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미선. 네. 김미선이요. 노인은 숨을 들이쉬듯 중얼거렸다. 미선이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네. 노인은 내 손을 잡았다. 아주 힘없는 손이었다. 미안해, 미선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미안해는 엄마에게 하는 말이었고 그 손은 오래 후회한 사람의 손이었다. 아버지는 왜 엄마 곁을 떠나셨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그의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다. 사업이 망했어. 편지에 적혀있던 그 내용. 그는 계속 힘겹게 말했다. 돈이 없었어. 너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었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미선이한테 부탁했어. 노인이 헐떡이며 이어 말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재혼하셨어요. 노인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전 양자로 살았습니다. 45년을. 그 말에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 처음 듣는 말이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보고 싶었다. 노인이 흐느꼈다. 매일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떨궜다. 전 아버지 얼굴도 몰랐어요. 노인은 또다시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자격이 없었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옆에서 동현이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 평생 후회하셨어요. 미선 씨 얘기만 나오면 늘 우셨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엄마도 아버지를 잊지 못하셨어요. 편지를 평생 가지고 계셨어요. 그 말에 노인은 무너져 내리듯 흐느꼈다. 미선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아버지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조용히 잠이 들었다. 오랜 세월 쌓였던 후회가 얼굴 가득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나왔다.
동현과 복도 벤치에 앉았다. 형은 아버지랑 어떻게 사셨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현이 말했다. 제가 10살 때요. 그 후로는요? 아버지랑 둘이 살았죠. 동현이 허공을 봤다. 가난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아버지 평생 일하셨어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막노동, 공사판 뭐든 했어요. 그래도 절 키우셨어요. 동현이 나를 봤다. 대학도 보내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평생 후회하셨어요. 동현이 고개를 숙였다. 미선 씨랑 헤어진 거 다시 찾아갈 생각은 안 하셨대요? 못 하셨대요. 동현이 말했다. 미선 씨가 재혼했다는 소식 들으셨대요. 어떻게요? 지인 통해서요. 동현이 한숨을 쉬었다. 재벌이랑 결혼했다고 들으셨대요. 그래서 포기하셨대요. 동현이 눈물을 닦았다. 자기보다 좋은 사람 만났으니 다행이라고. 가슴이 아팠다. 근데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동현이 말했다. 술만 드시면 미선 씨 얘기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 사진 갖고 계셨어요? 네.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지금도요? 네. 제가 갖고 있어요. 동현이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안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젊은 엄마였다. 당시보다 더 어려 보이는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현이 낮게 말했다. 이 사진 같이 묻어드리려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가슴이 꽉 막혔다. 형? 응. 아버지 얼마나 남으셨어요? 동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의사 말로는 길어야 6개월이래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렇게 안 좋으셔요? 치매도 오고 심장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동현이 한숨을 쉬었다. 최근엔 혼자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동현이 나를 불렀다. 동생,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동현이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주 와줄 수 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보러. 네. 동현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이어 말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알아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망하죠. 버리고 가신 거니까. 아니야. 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원망했고 미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아직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동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와줘요, 제발.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나는 요양원을 나왔다. 밤이었다. 오늘 어디서 주무세요? 동현이 물었다. 모텔 잡을게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괜찮아요. 동생이 온 건데. 동현이 웃었다. 형으로서 대접해야죠. 동현 집에 갔다. 작은 아파트였다. 25평. 마누라 나왔어. 안에서 여자가 나왔다. 40대 초반쯤 보였다. 누구세요? 제 동생이에요. 동현이 소개했다. 오늘 처음 만났어요. 동생이요? 긴 얘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 저녁을 같이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맛있었다. 많이 드세요. 형수가 밥을 더 퍼줬다. 감사합니다. 식사 후 동현과 마주 앉았다. 커피를 마셨다. 동생은 뭐 하세요? 격리였어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결혼은요? 안 했어요. 왜요? 양부모님 모시느라.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효자시네요. 효자는요. 웃음이 나왔다. 유산도 못 받았는데. 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유언장, 영원, 출생의 비밀. 동현이 분노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양자니까요. 양자면 어때요? 30년을 모셨는데. 처음이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동생, 소송하세요. 소송이요? 유류분 청구요. 동현이 말했다. 양자도 권리 있어요. 그래요? 네. 전체 재산의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어요. 몰랐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돈이 없어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현이 내 손을 잡았다. 동생이잖아요. 눈물이 났다. 이틀을 부산에서 보냈다. 매일 요양원에 갔다.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누구? 매번 못 알아보셨다. 치매였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민수, 이름을 부르셨다. 네, 아버지. 고맙다. 와줘서 손을 잡아드렸다. 따뜻했다. 3일째 되는 날,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법원 등기 우편이었다. 뜯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안내. 형들이 보낸 거였다. 아니, 형들이 예방 차원에서 먼저 보낸 거였다. 정민수 씨의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18입니다. 해당 금액은 10억입니다. 10억? 형들이 나눠준다는 거였다. 싸우지 말고 받으라는. 핸드폰이 울렸다. 첫째 형이었다.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야, 우편물 받았지? 네. 10억 줄게. 형이 말했다. 조용히 받아. 형은요? 우린 괜찮아. 충분히 받았어. 왜 이제 주는 거예요? 미안해서. 형의 목소리가 잠겼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했어.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양자라는 거. 응. 왜 말 안 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래서. 형이 한숨을 쉬었다. 평생 비밀로 하래서. 왜요? 아버지가 널 사랑하셨어. 형이 말했다. 진짜 아들처럼. 거짓말. 아니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마지막에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민수한테는 유산 주지 말라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역시. 근데 이유를 말씀하셨어. 형이 울먹였다. 민수는 친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네. 유산 받으면 절대 안 찾아갈 거라고. 형이 말했다. 돈 때문에 우리한테 묶여 있을 거라고.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원하셨어. 형이 흐느꼈다. 내가 진짜 아버지를 찾기를. 그래서 영혼을. 응. 형이 눈물을 삼켰다. 미안해. 우리도 아버지 유언이라 어쩔 수 없었어.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민수야, 찾았어? 친아버지? 네. 어디 계셔? 부산이요. 요양원에. 그럼 됐다. 형이 말했다. 아버지 뜻대로 됐네. 형? 10억은 우리가 주는 거야. 형이 말했다. 아버지 유산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형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30년간 너한테 진 빚이야. 끊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펑펑 울었다. 아버지, 정태수 회장, 날 사랑하셨던 거였다. 유산을 안 준 게 미워서가 아니었다. 날 내보내려고였다. 진짜 아버지를 찾으라고. 양자로만 살지 말고. 진짜 가족을 찾으라고. 그게 유언이었다. 며칠 후 다시 부산에 갔다. 요양원으로. 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더 야위셨다. 민수 왔구나. 이번엔 알아보셨다. 네, 아버지. 고맙다. 손을 잡아드렸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처음 하는 말이었다. 아버지한테 김준혁도 정태수도 한 번도 안 해봤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김준혁이 돌아가셨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동현 가족, 나 그리고 몇몇 친구들. 3일장이었다. 형? 응. 아버지가 뭐라 말한 거 없어요?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부산 바다, 해운대 앞바다. 어머니와 젊은 시절 데이트하던 곳이라 했다. 아버지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엄마한테는 제가 자주 갈게요. 6개월 후, 나는 부산으로 이사했다. 동현 형 도움으로 낚시가게를 하나 차렸다. 민수 낚시였다. 형 가게 옆이었다. 매일 봤다. 동생, 장사 잘 돼? 네, 형. 덕분에요. 저녁엔 같이 술 마셨다. 형수가 해준 안주 먹으며. 형? 응. 행복해요. 나도. 처음이었다. 가족이 생긴 게. 서울 형들도 가끔 내려왔다. 민수야, 잘 지내냐? 네, 형. 다행이다. 10억은 받았다. 그 돈으로 가게 차리고 나머지는 저축했다. 결혼도 했다. 형이 소개해준 여자였다. 착했다. 당신 진짜 효자예요. 아내가 말했다. 두 아버지한테 다. 당연하죠. 아이도 생겼다. 아들이었다. 이름을 지었다. 정준수, 정태수의 정, 김준혁의 준, 그리고 나. 3사람의 이름을 땄다. 주말에 정태수 회장 산소 양평에 갔다. 아버지들 저 왔어요. 손주도 데려왔어요. 아이를 안고 절했다. 준수야,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버지, 정태수 묘비를 쓸었다. 이제 이해해요. 왜 유산 안 주셨는지.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아버지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 납골당에도 갔다. 엄마, 준수 데려왔어요. 그리고 1년 후 형들이 전화했다. 민수야, 아버지 기일이야. 알아요. 올라갈게요. 서울로 갔다. 제사를 지냈다. 온 가족이 모였다. 삼촌, 조카들이 달려왔다. 그래, 잘 있었니? 네. 밥상을 차렸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 절을 올렸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제사 후 형들과 술을 마셨다. 민수야. 첫째 형이 잔을 들었다. 건배하자. 무슨 일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잔을 부딪혔다. 가족. 모두가 따라 말했다. 가족. 현재 나는 50세가 됐다. 가게는 잘 됐다. 아내와 아이와 행복하게 산다. 동현 형과는 매일 본다. 진짜 형제처럼. 서울 형들도 자주 내려온다. 조카들 데리고. 민수 삼촌. 그래. 모두가 모였을 때 나는 행복했다. 양아버지도, 친아버지도 모두 감사했다. 양아버지는 나를 사랑으로 키우셨다. 친아버지는 평생 나를 그리워하셨다. 두 분 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이제 안다. 유산 영원. 그게 사랑이었다. 날 자유롭게 하려는, 진짜 가족을 찾게 하려는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두 분 모두에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따뜻한 바람도 불었다.
아버지들의 안부 같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